생계를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탈북 브로커가 된 북한 여성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삶과 사랑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영화감인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 마담 B의 윤재호 감독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마담 B라는 게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입니까? 그것보다는요. 네. 뭐 우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희가 존칭으로 마담이라는 그 불어 표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마담 B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이걸 아시게 된 건 뭐 중국에 탈북해서 중국에 살고 있을 때 알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개봉했던 이나영 주연의 뷰티풀 데이즈라는 작품 시나리오를 기획하다가 네. 2012년에 제가 중국에 가서 우연히 만나게 된 한 여성분, 네.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이 다큐를 마담 찍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영화를 기획하다가 자 일단 마담 B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살게 되는데 일단 탈북자 브로커로 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옷을 좀 찍지 말아요. 촬영할 때.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안 하게 가서 야, 언니. 내가 언니 보고 말하기 전에 내가 다 안 해오라고 해서 이거 다 보내는데 됐어 언니 그러면 아니 됐다고 긴 말 하지 마. 내 버스 탔다고 언니 내 버스 탔어 긴 말 할 형편이 못 된단데 그래 같이 다 이렇게 부실하게 내려. 그분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국에 가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떠나서 6개월 걸려요. 이렇게 한 번 보낼 때마다 그렇게 이모는 그러면 얼마 정도 걸렸어요? 나는 한 사람 앞에 쳐넣었어. 천위 아니면 16, 7만 원 정도? 그때 네, 저게 몇 년도입니까 지금? 저 때가 2013년대. 2013년에. 그 지금 화면은 안 나오지만 그 아이라 이런 건 이제 탈북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또 어디로 보내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6개월이나 걸린다는군요. 그 의미는요. 네. 북쪽에서 나와서 이제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네. 그 많은 과정이 있는데요. 그 전체를 얘기했을 때 6개월이라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주로 중국에 있습니까? 뭐 보통은 중국에 많이 있고요. 네. 이제 탈북을 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서울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전부 다 6개월이라는 6개월이다. 얘기입니다. 네. 얼굴은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고요. 네. 실제로 탈북하신 분들이 가명이나 개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저도 저걸 봤는데요, 사실은 그 TV를 통해서 네. 저분이 이제 탈북 브로커 일을 하잖아요. 원래 탈북을 하셔가지고 중국에 이제 어쨌든 중국 남편하고 또 결혼해서 사시면서 브로커 일을 하시는데 그게 브로커 일을 하면 중국에서 위험하지 않나요? 네. 뭐 위험 안 하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물론 위험성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분의 선택이 어쨌든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본인의 삶이기 때문에 직업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돈 벌기 위해서 부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북한의 가족들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그 가족들을 다 한국으로 데려온 거죠, 지금 이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족들을 브로커 일을 하면서 탈북시키는 일까지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그때는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물론 이제 브로커 분들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살려야 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을 다 안아서라도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죠. 네. 돈만 있으면 지금도 저렇게 브로커에 의해서 탈북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꼭 돈만 연결된 건 아니고요. 네. 어떤 휴머니즘 관련된 그런 단체라든가 네. 그런 쪽에서도 많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하는 모습을 봤고 북한에서 나온 건 언제입니까 중국으로? 마담 B가 그게 2003년쯤 됩니다. 2003년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살면서 자리 잡아가면서 브로커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탈북 그렇죠. 브로커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농부와 살게 됩니다.
이 마담 B라는 탈북 여성이.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좋다고란 말다거나 상관이 없이 이 남자가 날 좋다니까 그러면 가자 해가지고 또 말하는 게 이 남자 나 일한다는 게 그러면 나도 같이 나가 보러 가지고 1년만 보러 이렇게 달아나겠다 이렇게 들어왔지.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37살. 몇 년도? 2003년 12월 30날이에요. 근데 1년 돈 벌고 나니까 그게 많지 않은 거야. 그 돈이 더 돼. 조선에 있을 때 4,000원이 많아 보였는데 여기 들어와보니까 4,000원이 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남자 좋아서는 아니 왔어요.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해서 2003년에 와서 저 남자랑 저 중국 남성과는 계속 살림을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10년쯤 됩니다. 10년요? 거의 네. 부부로서 살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중국의 농촌으로 이제 팔려갔다는 뭐 표현이 나오던데, 네. 근데 사이는 보니까 저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은데요. 근데 이 마담비가 한국행을 선택을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보통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네. 실제로 중국에서는 국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겠군요. 네. 그러니까 국적이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얻고 그리고 다시 가서 이제 중국 남편하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네. 자, 팔려왔다는 표현 영화에 나오길래 저희가 그 표현을 썼지만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같이 거주를 하다가 뭐 그런 이유로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 정이 들어서 같이 10년 동안 부부로 살다가 정리하면 국적을 얻어서 정식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행을 했다. 한국행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14년, 2015년 네. 그때쯤 했어요. 그 장면이 지금 다 저 다큐멘터리에 들어있는데 들어있죠. 저희가 지금 다는 못 보여드리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때 마담 B가 중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과정, 탈북 브로커 생활을 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탈북 여성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장면 보겠습니다. 反正这里到泰国出事，到泰国那边我就走。 그 차라리 우리 남자가 하나 앉아있는데 핸드폰 들고 뭐 사진 찍는지 뭐 하더라고요. 이 차, 요 뒤에 차. 우리 차. 모르겠어. 아니요, 이 뒤에 차에서 남자가 한 명 앉아있는데. 밖에서 앉아서 보여줘. 보여요. 밖에서 들다 보여 사람? 살짝, 네, 사람들이 일단 머리가 나 보여요. 보이긴 보여요. 나온 들어온 좀 다시 나가지. 밤에도 저렇게. 네. 같이 촬영하신 거죠, 직접 감독님이? 네, 맞습니다. 네. 뭐 길은 알고 가는 겁니까? 뭐 브로커를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안내를 받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길을 모르고요. 네. 브로커 분들이 이제 안내해주면 그 방향으로 저희가 네. 가게 됩니다. 여기 안에 라오스야 라오스. 태국아 거기 우리 어느 길로 가야 된다? 걔가 지금 벌어지는 전에도 알겠지. 여기 집 저기도 있단 말이야. 밤새 달렸어요. 밤새 달려가지고 방콕이래요. 거기가 방콕 수용소를 하더군요. 수용소에 한 20일 정도 거기 있었어요. 20일 정도를 제가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요. 인천공항에서 그 국정원에서 저희들을 뭐 마중해가지고 마중을 하러 왔으니까. 저 장면은 뭡니까? 수갑 차고 있는 건? 저 장면은 이제 태국 수용소에서 네.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찍게 된.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리 법무부 사람들이 저기 탈북자들을 수갑 채워 데리고 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원래는 이제 태국에 도착하면 네. 이제 정치망명하는 그 수용소가 있어요. 그 수용소에는 이제 탈북하신 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전 세계 이제 정치망명하신 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각각 이제 법무부나 어떤 국가 단체나 어떠한 유엔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원하는 저기 나라로 수용소에 가게 되죠. 있었을 동안에는 잠깐 수갑을 차고 있었던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게 뭐 라오스인지 태국인지 쫓아가시면서 촬영하실 때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가고 있나 싶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네.
브로커분들과 거기 이제 함께 동행했던 일행분들하고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실제로는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이 산을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그 수용소에 있을 때 우리 정부와 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찾으러 옵니다. 이렇게 단체나 네. 국가기관에서 이런 탈북하신 분들의 정보를 입수하면은 네.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찾아는 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럼 총 중국에서 출발해서 인천까지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어요? 인천까지 중국에서 태국 수용소까지는요 한 네. 10일 정도 걸렸고요. 네. 거기서 이제 마담비나 일행분들 중에서 마담비 같은 경우는 한 45일 정도 있었으니까 네. 그걸 더 추가해서 인천에 도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사실은 이 마담 B가 뭐 공식적인 아니지만 결혼 생활을 2번을 하는 거잖아요. 북한의 남편도 본인이 또 탈북을 시켜가지고 서울에 있었고 네. 본인은 중국에서 아까 말한 그 농부하고 살고 있었어요. 또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우리 국적을 얻으려고 얻으려고 한다는 거 한국을 아니에요? 들어왔고 또 네. 들어왔는데 그 남편하고 같이 또 살아요. 거주를 해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분의 마음이 과연 뭘까? 이 두 그러면 어쨌든 남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찍으면서 이분의 어떤 심경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 게 있으세요 혹시? 물론 이제 그분의 의도는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아파트를 얻어서 자신이 거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중국인 아저씨를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아무래도 국가정보원과 함께 뭔가 일이 좀 꼬이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집을 못 얻는 바람에 이제 큰아들이 얻은 집에서 얹혀 살게 된 거죠. 아마 그 큰아들은 자기 보시면- 친아들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그리고 큰아들은 정식 탈북자니까 우리 정부가 뭐 기본적인 지원을 했고. 지분 제공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네. 자기 북한에서의 남편 두 네.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죠 결국 네, 한국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쪽 보면 탈북민들 이렇게 탈북하는 과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쭉 촬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뭐 이렇게 탈북자 관리 같은 것을 잘하고 있는지 뭐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글쎄요, 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제가 뭐 그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딱히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쉬운 부분 없었습니까? 우리 정부의 역할에서? 분명 분단이라는 그런 특정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순이나 아이러니는 분명히 있어요. 네. 화면 보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자기가 탈북 브로커로서 한국에 데려다 놓고 자기는 1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 남자와 살다가 정이 들어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자신도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다시 북한에서 이주시켜온 자기 가족을 만나게 되는 정말 우리 그렇죠. 분단을 관통하는 이야기인데 더 안타까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네. 더 질문을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국적을 획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네.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국 남편이 기다리다 못해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인생이 참 제가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마담 B는 지금 한국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 네, 국적을 맞- 취득했으니까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는데 감독님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뭐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한 것처럼 분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과 아이러니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의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의 삶을 통해서 관객이 느낄 수 있는 씁쓸함 그런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중국 남성은 또 헤어졌을 거고 한국에는 감독님 듣기로는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마담 B가? 아주 열심히 잘 생활은 잘 하시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프랑스에서 개봉한다고요? 그건 뭡니까? 영화는 2016년에 이미 개봉했었고요. 네, 네.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왜 유독 프랑스고 왜 프랑스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갖던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의외로 이제 남북 분단 문제라든가 네. 분단하고 관련된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담비라는 영화도 개봉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재호 감독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자,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사사건건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